안녕하세요. 동학컴퍼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로스터기는 국산 로스터기 업계 애플이라고도 할 수 있죠. 스트롱홀드사의 S7입니다. 우선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1인 로스터리 카페를 하시는 분들, 로스팅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그리고 가스 설비 설치가 어려운 환경에서 로스터리 카페를 오픈하고 싶으신 분들은 S7 꼭 사세요. 신품 가격이 1,1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은 용량대급 국산 로스터기에 비하면 가격이 조금 세요. 하지만 그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는 로스터기입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우선 스트롱홀드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스트롱홀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을 위한. 제가 보통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이 말로 스트롱홀드를 전부 다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다 뒤져봤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챌린징 미디어크리티, 평범한 것에 대한 도전. 저는 이 말이 스트롱홀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기존의 로스터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스타일의 로스터기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이 스트롱홀드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이 스트롱홀드의 대표님께서도 커피 시장을 바꿔보고 싶었다, 그래서 겁없이 이 시장에 도전하였다 라고 한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세요. 스트롱홀드는 2010년 5월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8월에 스마트 로스터기를 론칭하게 돼요. 조금 특이한 사항으로는 그 다음에 11년도에 독일의 발명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게 돼요. 그리고 12년도에 미국, 유럽 등의 발명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솔직히 잘 모르는데 기사를 보니까 세계 3대 발명대회에서 전부 수상을 한 아이템성을 인정받은 로스터기라고 해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 하나 더는 소프트뱅크 벤처스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해요. 저는 이쪽은 조금 알거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어떤 회사냐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알리바바 하면 아시잖아요. 중국의 성공 신화로도 유명하죠.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 마인 회장이 초창기에 돈이 없을 때 일본의 한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게 됩니다. 만나서 대화한 지 6분 만에. 그리고 그 투자자는 투자금 이상의 어마어마한 이득을 내요. 그래서 투자계의 큰손,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유명한데, 그게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입니다. 제일교포시죠. 그런데 이 회사의 자회사가 소프트뱅크 벤처스예요. 벤처기업들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프트뱅크 벤처스로부터 스트롱홀드는 아이템을 인정받아서 투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소프트뱅크 벤처스로부터 투자를 받은 대표적인 업체를 말씀드리면은 쿠팡이 있고요, 또 당근마켓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죠, 두 개 다. 그러니까 스트롱홀드도 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 세계 15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후지로야 본막을 수입을 해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스트롱홀드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스트롱홀드 S7의 디자인 잘 보셨나요? 솔직히 저는 처음 S7을 봤을 때 이게 무슨 로스터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던 기존의 로스터기들의 디자인은 드럼이 옆으로 뉘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 앞쪽에 쿨러 교반기가 있고 드럼 뒤쪽에 송풍기, 사이클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옆으로 넓었는데, 스트롱홀드는 옆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고 넓지 않고 높이가 일반적인 로스터기들보다 2배 정도 더 높아요. 같은 용량대급 로스터기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서
처음에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S7을 보고 이게 정말 로스터일까? 이걸로 로스팅이 될까? 조금 의구심도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로스팅을 해보고 난 이후에 성능에 관해서 굉장히 만족을 했기 때문에 디자인도 예뻐 보이더라고요. 뭔가 기존에 틀에 박혀있는 디자인을 전부 다 깨부시고 새롭게 태어난 모던한 스타일의 로스터기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뭐 스스로 최면을 걸걸 수도 있지만 너무 예뻐 보여요 지금은. 그리고 지금 이거는 S7인데 S7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치 스크린이 조금 더 밑으로 길어요. 그래서 더 예뻐요. 기능적인 것도 더 좋고, 간단하게 구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은 호퍼가 앞에서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드럼이 있는데 드럼이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수직으로 돌아가요. 스트롱홀드에서는 이거를 두고 타워형 드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겠지만 모든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터치 패널이에요. 일반적인 로스터기들은 터치 패널이 없고 컨트롤 박스가 따로 있는데 컨트롤 박스 대신 스트롱홀드는 터치 패널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쪽이 쿨러 교반기가 있고 사이클론 송풍기는 안쪽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길지 않고 위로 길어요. 현재는 저는 스트롱홀드 S7의 디자인에 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블랙 실버가 있고 화이트 앤 실버가 있는데 저는 블랙 앤 실버가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뭔가 차가운 모던한 스타일의 로스터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디자인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S7은 왜 사야 되는지, S7의 장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볼게요. 스트롱홀드의 첫 번째 장점은 누구나 쉽게 로스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로스터기라는 점입니다. 제가 로스팅을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더라도, 또는 제가 로스팅을 해보지 않은 생두를 가지고 로스팅을 해보려고 한다고 해도 스트롱홀드 S7을 쓰면은 누구나 수준급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장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스트롱홀드는 어떤 생두를 가지고 설정만 잡아주면은 알아서 로스팅을 하고 배출까지 다 해줘요. 그리고 그 결과물은 항상 수준급이에요.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은 블레스빈의 에티오피아 시다모 내추럴 구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로스팅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할 때, 아니면은 제가 이 생두로 로스팅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할 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려 볼게요. 프로그램 모드로 들어가 보세요. 여기 보시면 현재 대륙 국가 라틴 아메리카 과테말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제가 클릭을 해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눌러 볼게요. 그리고 이 생두는 내추럴이죠. 그리고 저는 CT로 로스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미디엄을 눌러 주시면 돼요. 또는 뭐 제가 풀 CT로 하고 싶어요. 그 윗단계를 눌러 주시면 돼요. 여기서 스타트만 눌러주면 알아서 로스팅이 됩니다. 드럼 예열 들어가고 로스팅 스타트 눌러주시면 그래프가 쭉 그려지면서 배출까지 다 해줘요. 그리고 배출이 끝나면은 연속 로스팅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기계가 친절하게 물어봐 주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콩을 드려도 언제나 로스팅이 가능한 기계는 스트롱홀드 밖에 없어요. 로스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솔루션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세팅감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고급 선택을 눌러서 현재 보시면은 기계가 자동으로 1차 크랙을 171도로 잡고 배출을 182도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저는 173도로 주고 배출을 186도에 하고 싶어요. 조금 더 디테일한 세팅이 가능해요. 그리고 스타트만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로스팅을 처음 해보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자면은 내가 지금까지 베이커리 카페를 하면서 원두를 납품받았었는데 내가 직접 로스팅을 해서 고객들한테 제공하고 싶은 사장님들 한테는 정말 좋은 솔루션이 될 거예요. 스트롱홀드 S7은. 이게 첫 번째 장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인건비 절약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장점이 로스팅 입문자분들을 위한 장점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장점은 숙련된 로스터인 사장님들을 위한 장점입니다. 제가 인건비 절약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로스팅을 해오던 기존의 방식이 어땠죠? 로스팅을 할 때는 로스터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CT의 결과물을 원했는데 열이 더 가해져서 풀 CT의 결과물을 얻는다든지, 아니면은 열이 너무 가해져서 드럼 안에 있던 원두가 다 타버려서 그 불이 이제 로스터기 또는 건물까지 번져서 화재가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스팅이라는 작업은 위험했고, 또 그 로스팅을 할 때는 사람이 항상 자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로스터리 카페들은 2인 이상이 근무를 하고, 한 명이 로스팅을 한다고 하면 다른 한 명 또는 다른 직원들이 이제 손님 응대를 해왔어요. 1인 로스터리 카페들은 카페 오픈 전에 로스팅을 하거나 아니면 클로즈 후에 시간을 들여서 로스팅을 해야만 했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겨울에 프로파일을 잡았다고 한다고 하면, 이 겨울에 잡은 프로파일을 여름에 똑같이 사용하려고 하면은 같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로스팅이라는 작업은 열을 가해서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온도가 바뀌고, 그 온도가 로스팅에도 영향을 끼쳐서 같은 결과물을 도저히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숙련된 로스터들이 필요했고, 그 숙련된 로스터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려서 열을 조금씩 변화를 줘서 같은 결과물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시행착오는 발생하죠. 그런데 S7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얘는 자리를 안 지켜도 돼요. 생두를 호퍼에다 넣어주시고 예열을 해준 다음에 스타팅을 누르면은 알아서 로스팅을 해주고 배출을 해주고 동시에 쿨링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이라는 거는 호퍼에 생두 넣고 스타트 누르고 쿨링 끝나면 통에 담아주는 거예요. 로스팅 되는 시간, 9분에서 10분 정도 동안은 자신이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약이 됩니다. 사람이 자리를 안 지켜도 돼요. 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온도 변화. 스트롱홀드는 기존의 프로파일의 열 상승 곡선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재현을 할 때는 기존의 프로파일의 열 상승 곡선이 이쪽에 보여져요. 그리고 로스팅을 하면서 그 열 상승 곡선에 따라서 1초 단위로 열량을 변화를 줘서 똑같은 열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같은 결과물을 얻어내요. 그래서 숙련된 로스터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숙련된 로스터가 필요할 때는 이 매뉴얼 로스팅에서 처음 수동 로스팅 모드에서 그 프로파일을 잡을 때만 필요하지, 그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모르는 알바생도 유저 프로파일 모드로 들어가셔서 기존에 세이브된 프로파일을 불러서 생두를 투입을 해주고 스타팅 누르고 통에 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숙련된 로스터가 아닌 알바생을 데려다 놔도 로스팅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서 인건비가 엄청 절약이 돼요. 인건비만 절약이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결과물도 항상 균일합니다. 그래서 스트롱홀드 제품을 쓰시면은 인건비 절약도 가능하고 균일한 결과물도 항상 얻으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사장님은 S9 2대, S7 2대를 혼자서 동시에 로스팅을 하세요. 4대를 한 번에 로스팅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물은 항상 균일하죠. 그래서 이걸로 유명한 프랜차이즈의 원두를 전부 납품하고 계세요. OEM을 돌리시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한 거는 제 생각에는 스트롱홀드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장점은 인건비 절약이 가능하다는 점. 수동 모드 들어가는 방법과 이제 유저 프로파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숙련된 로스터가 우선 매뉴얼 로스팅에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초기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안내 문구가 나와요. 얘가 지금 로스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준비가 끝나면은 예열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예열 세팅 값은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더 주고 싶다, 또는 나는 덜 주고 싶다. 그리고 이 온도가 충분히 올라서 충분히 예열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 스타트 로스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던 생두가 지금 드럼으로 투입이 되고 드럼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스트롱홀드는 드럼이 도는 구조는 아니고 밑에 교반 날개가 돌아서 이제 생두를 이렇게 위로 띄워주는 역할을 해요. 보시면은 지금
제가 생두를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도가 안 올라가고 있는데, 생두를 투입하면 이쪽에 그래프가 그려져요. 열 상승 곡선이 그려지면서 로스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차 파핑이 왔어요. 1차 크랙이 왔다라고 하면 여기서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제 언제 1차 크랙이 왔는지 세이브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열풍, 할로겐 이거를 클릭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해서 열을 더 가해줄지 줄일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조절을 해줄 수 있고, 또 나중에 이쪽에서 배출을 눌러주시면은 원두 배출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이 나오고, 이쪽을 보시면은 열은 이제 가하는 건 멈춰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배출이 되면서 쿨러 교반기가 돌면서 쿨링을 해줍니다. 원두의 배출이 끝나면은 쿨링이 몇 분 남았는지 알려주고 예열이 몇 분 남았는지 알려줘요. 이 상태에서 이 프로파일을 저장을 할지 아니면 로스팅을 끝냈지 나와요. 여기 저는 세이브를 하지 않고 피니시를 누를게요. 그러면 연속 로스팅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아니오를 누를 거예요. 연속 로스팅을 원하시면 거기서 네를 누르시고 연속 로스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프로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유저 프로파일 첫 화면에서 세 번째를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가 기존에 로스팅한 프로파일이 여기 있어요. 세이브를 해놓은 걸. 이거를 눌러주세요. 그럼 아까랑 동일한 모드가 나오는데 여기서 예열이 되고 있고 스타트 로스팅을 눌러주면은 생두가 투입이 되면서 안에서 로스팅을 해줘요. 그리고 저쪽 보시면은 보라색 곡선이 있죠. 이게 저희가 기존에 잡아놓은 프로파일이에요. 그럼 투입이 되고 생두 온도가 여기 나타나면서 지금 열이 보이죠. 생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건데, 생두가 투입이 되어 있으면은 이 기존의 열 상승 곡선과 동일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로스팅을 해줘요.